자, 정적 인터뷰 국회 법사위원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오시느라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권성동 의원 재판에 나와서는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본인의 재판에서도 폭로를 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별 말이 없습니다. 네. 자, 변심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고 예. 그것이 정치권의 문제가 돼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진이야 경찰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예.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건대 아마 이제 통일교 입장에서는 한쪽 정치권에 이렇게 같이 협조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오해 예. 내지는 자기들이 이제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변명을 예. 불식하기 위해서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진술이 사실과 달라서 그런 번복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진위는 결국 경찰 수사에서 가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예. 어쨌든 처음 진술은 수사가 통일교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을 때 어떤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진술들이 좀 일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돈을 줬다 혹은 준 것을 받다 그게 정확한 또 진술도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자기가 줬다는 것인지 예. 준 것을 받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진술이 수사에 있어서는 재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그 진술이 흔들린다면 예. 아무래도 그 사실의 신빙성에 있어서 떨어진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진술 외에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예. 카톡 메시지라든지 문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다른 관련 수사도 진술 외에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만약에 진술만 있는 상황이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지금 상황 가지고는 예. 인정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수사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맡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면 경찰 수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신 걸 이어 좀 말씀드리면 진술이라는 것만을 가지고는 재판에 있어서 언제든 진술이 바뀔 수도 있고 예. 그것만 가지고 유죄 혐의를 인정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서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바로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예.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보충적인 성격의 수사기관이랄까요. 그렇게 예.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해야 될 것을 충분히 지켜보고 그 다음에 혹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아예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특검으로 가는 건 무리가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경찰 수사의 결과가 미흡하다는 판단, 뭐 네. 기준이 다르겠지만요. 네. 그런 판단을 받는다면 특검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죠. 미래의 어떤 가정적인 상황을 두고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예.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왔을 때 특검이라는 것이 1차적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조금 너무 객관적인 사실에 좀 못 미친다든지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에 있어 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1차적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을 지켜본 후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예. 가서 그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국민의힘이 쌍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 네. 자, 민주당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뭐 특검 만능론인데요. 지금 민중기 특검이 뭐 어떤 편파적인 수사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가요? 그런데 예. 그것은 수사 권한의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그거를 수사할 수 있었느냐 여부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 공세적인 면이 있고 아까도 예. 말씀드렸듯이
이 통일교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특검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치적 의도가 있다. 네네. 예.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3대 특검에 이어서 2차 종합 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통일교 특검을 배제하면 선택적 편파 특검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방어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2차 특검에 대해서 당에서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부에서도 2차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렇죠. 계신데 예. 그것이 실제로 2차 특검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겁니다. 예. 당연히 지금까지 내란 특검도 그렇고 이른바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된 사건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특검이 발족됐고 예. 수사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과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충적인 성격이 있고 예. 그다음에 약간 기간이 한정돼 있는 약간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끝내야 되는 면도 있어서 내란 특검 6개월이었죠. 그렇죠. 6개월 이제 연장해서 6개월 갔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연장해서도 6개월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사람들도 시간을 좀 끌면 된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수사팀에서도 시간에 좀 쫓기는 면이 있었죠. 물론 시간에 쫓겼기 때문에 또 빨리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동안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특검을 과연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 예. 그다음에 특검을 하더라도 어떤 주제를 어느 만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이제 2차 특검과 아까 말씀하신 거는 2차 특검과 통일 통일교 특검의 특검. 어떤 예.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차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특검 기존의 검찰 경찰 수사에서 잘 안 됐던 것 그리고 검찰 경찰도 어떻게 보면 내란 행위에 가담할 수 있었다 가담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있어서 출발을 했던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어서 발족을 했기 때문에 보충성인 면은 충분히 갖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2차 특검 같은 경우도 1차 특검에 했던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은 충분히 갖는 것인데 지금 통일교 수사의 경우는 사실 민주당에 관련된 것은 경찰에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제고 비교를 똑같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같은 비교를 하는 거는 맞지 그렇습니다. 않다. 자, 논의 우리, 평면이 달라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우리 김기표 원내 부대표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십니까? 일단 저는 대체적으로는 공감하는 편입니다. 예. 공감하고 다만 2차 종합특검을 했을 때 수사 대상 범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예. 이런 일부는 또 경찰에 맡겨놔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여러 가지 너무 주제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당정대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네. 근데 방향은 맞는데 네. 내용은 조율을 좀 해야겠다. 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좀 보시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저는 논의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하고요. 예. 아마 당정대에서도 그 부분 논의를 해갈 것으로 보이고 예. 그다음에 큰 틀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냐부터 논의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는 지금 2차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정대에서는 특별한 지금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 당정대가 조율을 하는 것은 맞겠죠. 그래서 2차 특검이 필요할지 필요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할지 지금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걸 다 아울러서 할 것인지 그럼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국회 상황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전국은 일단락됐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우리 필리버스터의 김 원내 부대표님도 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는데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8대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를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예. 내란 전담 제가 보니까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라든지 법 왜곡죄 신설 이런 것들을 8대 악법이라고 했더군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저희들이 이제 내란당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내란에 가담된 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내란을 국민들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법 쿠데타라고 하는 대법원의 파기환송들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대법원이 지나치게 대법원장의 어떤 집중된 권한 하에 관료화돼 있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서 사법개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 국민들이 내란의 척결 그리고 내란 수괴의 재판의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재판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뭐 침대 재판이라고 할까요? 너무 시간을 느려 빼는 재판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단적으로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어떤 법안이 있는데 자기들이 반대를 하는데 다수결에 의해서 도저히 그 입법을 저지하지 못할 때 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회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건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해당 법안을 저지하는 데 쓰여야지 다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필리버스터가 예정하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필리버스터 법안을 고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래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예정된 그렇게 굴러가야 지금 현재 국회법이 유용한데 그걸 전제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터가 저렇게 악용된다면 정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실제로 그때 그 가맹사업법인가요? 나경원 의원이 나와가지고 나는 이거 찬성하는데 필리버스터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 표결도 다 가결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가결표를 던지더군요. 그래서 아니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 자체가 언어 모순이다, 언어 도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좋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그걸 반대한다 하더라도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라든지, 근데 그것을 필리버스터라는 것으로 저질하려고 마음먹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민생법안 70개, 80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 자기들이 동의해서 국민의힘에서 동의해서 올라온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주제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좀 도가 지나친 거고 필리버스터를 너무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전국 1차 전국은 끝났습니다. 대치 전국이. 그런데 지금 21일 날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2차 필리버스터 전국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 지금 위헌 논란이 있어서 로펌에서 의뢰를 했고 회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수정된 게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물론 알려져 있겠지만요.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로펌에 보낸 거 회신은 제가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아직 법사위 차원에서 제가 열람은 못했고요. 정 대표만 받은 걸로 아마 지금 되어 있죠. 대표님만 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봐야 되겠지만요. 저희는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법사위에 있는 변호사들 출신만 해도 일개 로펌을 꾸릴 만한데. 왜 또 외부에 의뢰를 했느냐? 이제 근데 그건 대표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위헌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외부 자문을 또 받아볼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시각이 아니고 다른 시각에서도 받아보겠다는 차원으로서는 선회는 합니다만은 일단 저희들이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은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요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논의는 논란은 되고 있지만 시비는 걸고 있는데 그것이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국면에 중요한 것은 위헌이냐 아니냐의 국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위헌이 아니도록 예를 들어서 1심 재판부에 있는 재판도 1심 무조건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의 재량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헌 소지가 있는 걸 조금이라도 소지가 없도록 다 그렇게 법을 다듬었거든요. 최소화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법이 위헌이냐 아니냐가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쪽에서나 내란 세력들이 이것을 위헌이라고 그렇게 수단으로 이렇게
수단으로 삼으면서 이걸 재판을 지연시킨다든지 예. 내란 세력이 석방된다든지 하는 위험은 없는 것이냐 이걸 검토하는 것이지 예. 내란 여부, 이렇게 위헌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위헌을 핑계 삼아서 다른 혹시 저희들이 내란 잔당 세력으로 합니다마는 예. 그 세력들이 이걸 악용할 소지는 없는가에 대해서 저희 논의하는 것이지 고민하고 예. 논의하는 것이 사실 저는 위헌 시비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로펌의 의견도 받았고 이번 주 의총에서 공유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뭐 공개하지 않더라도 뭐 공개하시겠죠. 기사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내란 전담 재판부 법안이 위헌적인 요소는 많이 제거하고 한 것이지만 예. 사실상 이제 저희 지지자들도 그렇고 예. 혹시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살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악용의 소지가 있겠지 하는 것들은 조금 다듬어 가야 되지 않는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내란 척결 과정을 사실 살아는 판을 걷는 것처럼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예. 혹시라도 내란 세력에 어떤 핑계거리를 준다든지 아까 빌미거리를 말씀하신 대로. 준다든지 예. 그것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아마 다듬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 수사를 마쳤고 오늘 조은석 특검이 네. 수사 결과를 직접 설명할 거라고 합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의 6개월 동안의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제가 점수를 줄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예. 내란 특검이 사초를 쓴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요. 예. 다만 그동안 증거가 인멸된 것도 많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해버린 것도 많아서 예. 증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아쉬운 것은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박성재 전 장관 그다음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된 게 좀 아쉽고요. 그거는 뭐 특검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원에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 예. 점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증거로 한덕수든지 박성재든지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을 예. 많이 밝혀내고 예. 그다음에 영장 청구에 이를 정도까지 수사를 했던 것 그것에 영장은 대해서 기각은 됐습니다. 예,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예. 영장 청구할 만큼 수사가 됐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놀랍고 잘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예. 다만 기간의 어떤 제한 6개월. 예, 그렇죠. 예. 그 제한으로 인해서 못했던 것들은 추가로 예. 뭐 종합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경찰이라든지 해서 더 밝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쉬운 점은 지금 말씀하신 영장이 기각됐다 뭐 이런 점입니까? 그런 점도 아니면 있고요. 예. 저는 사실은 이 내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른 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개입돼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 부분이 좀 더 밝혀지고 그래야 좀 진실에 더 다가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아직 밝히지 못한 점이 조금 저는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의 수사는 끝났지만 네. 내란 특검의 앞으로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내란 특검은 일단 기소를 했으니 재판에.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종합특검으로 가건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든 간에 자료를 정확히 인수인계해가지고 예. 좀 정리를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처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생중계도 됐고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그렇게 한 적이 대통령이 없죠. 처음입니다. 하신 적이 예. 없는데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당신 자신감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업무를 굉장히 정통하게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토론을 해서 진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그 방법적인 자신감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더 생생하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 중계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 스스로가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예. 어떤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국민 주권 시대에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어떤 발언들, 어떤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굉장히 왜곡해서 저는 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조금
좀 지양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요일부터 또 2차 업무 보고가 네, 예정돼 있고 네. 생중계 방침은 그대로 갑니다. 네. 자,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네.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방식 그대로 계속 가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생중계를 할 때는 그런 점도 감수하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중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그건 감수하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현재 방식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동안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식도 고민해 보겠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거기서 또 새로운 더 좋은 방식이 나오면 저도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 자, 논란 중에 하나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네. 사장 건입니다. 자, 달러 반출 관련해서 논란이 이틀 만에 페이스북에 반박글도 올렸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그 단체의 장에게 질문을 할 때는 사실 3년차 된 단체의 장은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질책하고 이런 것도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부드럽게 해서 설득하기도 하지만 또 단체장이나 장관들에서 질책도 하면서 또 강하게 얘기를 또 해야 예. 국가가 전체 돌아간다고 생각해서요. 그걸 가지고 이학재 사장이 SNS에 올리는 것도 저는 뭐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넘어갔습니다. 자, 질문 한두 개 더 드리고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내년 1월 18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납니다. 네. 지금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 로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12월 23일 날 결정이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결론을 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위적으로 석방시켜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구속이 연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동안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 증거인멸에 우려했거든요. 예. 사실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다 관련자들 진술을 회유하거나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염려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다른 사건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적 사건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발부되어야 또 그것도 또 역시 국민의 감정에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법리적으로도 맞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네. 자, 내란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지금 기소한 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오는 선고인데 오후 2시입니다. 네. 이 재판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당연히 유죄가 나올 것이고요. 예. 이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개인적인 신상을 정보를 이렇게 빼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급 명목으로 알선수재 돈을 받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다만 형량이 문제인데요. 이건 예. 내란 관련 어떤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알 수 없지만 뭐 유죄 무난히 판결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죄질도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중형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형이 징역 3년인데 네, 징역 3년에 예. 더 나올 걸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구형보다 더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그보다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